안녕하세요. 오늘날의 시선 오나시TV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들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논둑 예초 작업도 마쳤고 또 씨를 흩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피 제거 작업도 마쳤습니다. 잠시 쉬면서 별을 보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값 폭등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구독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연일 쌀값이 폭등했다. 전년 대비 17% 올랐다. 쌀값 정책 실패다 뭐다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민의 입장에서 쌀값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비싼 것인 맞을까요? 비싸다면 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으로 뉴스에서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생산량은 크게 줄었는데 공공비축을 많이 해서 시중에 쌀이 없어 쌀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작년 공공비축 물량 조절 실패 때문이 맞을까요? 그럼 이렇게 쌀값이 오르면 농민들의 수익도 증가하는 것일까요? 쌀값이 오른 만큼 농민들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아닙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쌀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인 10%대 공공비축으로 시중에 쌀이 없어 쌀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쌀값이 올라도 농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늘어납니다. 왜 그렇냐고요? 농민들은 이미 작년에 추수한 후 폭락한 가격으로 쌀을 다 팔았고 쌀을 개인적으로 저장해두며 도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농가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값이 올라도 농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싼 가격의 쌀을 사들여 저장하였다. 지금 오른 가격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자만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 농사야 그렇지만 올해 이렇게 쌀값이 오르면 올해 쌀값은 올라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쌀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정부가 개입하려 비축미 상당량을 대여하여 시중에 푼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햅쌀이 나오는 시기 또 쌀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거기다 올해는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조정하면 엎친데 덮친 꼴로 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또 올해 햅쌀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선에서 매입하게 될 것이므로 농가는 쌀값이 오르던 내리던 그 가격 논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 쌀값이 과연 비싼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쌀값은 평균적인 시중 판매가 기준 20kg 5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초중반대로 약 5,6천원이 오른 꼴입니다. 이것이 정말 폭등일까요? 이 가격이 꼭 잡혀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라면값 오름, 통닭값 오름 등이 한때 이슈가 되었는데 그에 비해 쌀값이 오른 것이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이 의식주 가장 기본화되는 품목이고 밥상머리 물가라서 더 예민한 것인가요? 영상에 다 담지 못했지만 한 털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계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 기름, 비료, 농약, 종자, 인건비, 농기계가 또 수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폭염, 폭우 등 이상기온으로 농사짓기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쌀값 오름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픈 현실은 내리는 것은 바로 농민에게 적용되지만 오른 것은 농민에게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쌀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 농민에게 비로 적용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 또 폭등 폭락으로 들쑥날쑥한 이익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맘 편히 농사 짓는 구조입니다. 농민들을 진심으로 보호해줘 농민도 땀 흘려 열심히 농사 지으면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 그로 인해 농사 미천도 갚고 자삭도 키우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도, 공무원 봉급도, 생필품 가격도, 심지어 라면값, 통닭값도 모두 오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쉽게 개입할 수도 없어 그 정도만 조절할 뿐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년 마늘 양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도 20kg 한 망에 8,000원 만원. 지금도 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다. 저장 물량 대포다 해서 가격이 잡힙니다. 김장철에는 김장물 가다 해서 배추 등 가격이 명절 전후로는 배수용품이 모두 그렇습니다. 물론 농산물 가격도 다른 것처럼 적정선에서 조율하고 있겠지만 농촌의 입장에서 느끼기엔 그 정도가 심하다 느껴집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러한 농산물 가격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가 생산한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가격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다행히 운영되어 꼭 농민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꼭 필요합니다. 농민도 결국은 한 명의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팔면 얼마가 남는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팔면 얼마가 남는다처럼 넘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의 이익 보장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폐업 직전에 농촌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농촌은 현재 힘듭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인 농촌. 부자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끼며 밥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상 최근 이슈가 되는 쌀값 논쟁에 대한 주말 농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특정인을, 특정 직업군을, 특정 정책을 비난할 목적은 전혀 없고 단지 농촌의 현실과 쌀값에 대한 개인 의견이니 농촌을 도와달라는 호소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마음만큼은 부자인 농촌이 되길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들녘 추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